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 꼴찌라는 책을 쓴 저자고요. 지금은 체인지라는 회사, 이런 사원을 가지고 있는 체인지 회사를 경영 중인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한림대에 와서 잡마케터 3기? 4기? 죄송합니다. 잡마케터 4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또라이가 뭘까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야. 여기서 또라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정상입니다. 손 안 드신 분은 반 또라이인가요? 제가 이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정상인도 또라이도 이 세상이 불합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해요. 근데 정상인이 변화시키는 세상은 바로 가불이 뒤바뀐 똑같은 세상. 혁명에 성공해서 또 갑하고 을이 나뉘는 거죠. 또라이는 새 세상을 만들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또라이, 악한 영향력을 가진 또라이가 다른 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또라이가 정말 멋지겠죠. 저는 또라이예요.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모두 또라이예요. 네. 다른 곳에서 구글의 향기가 난다, 애플의 향기가 난다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저희 회사에 출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제가 자라고 하거든요. 자라, 놀러 가라. 네. 그런 직원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네. 이 서울대 꼴찌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나왔고요. 서울대 꼴찌는 실질적으로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치이기도 하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책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눈에 띄는데 한번 나와 주실래요? 네. 마치 아까도 한 것 같이. 네. 여기, 네. 이 책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목. 서울대 꼴찌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 꼴찌라도 서울대 나왔고 일단 서울대라는 마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또 다른 생각은 안 드나요? 그래도 서울대 갔으니까 꼴찌라도 부럽다 이런 부럽다. 생각. 네. 또 이 책을 한번 읽고 싶다? 그거 내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꼴찌라도 서울대인데 뭐 어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에 좀 최적화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죠. 저는 인생의 본질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서울대고 뭐고 필요 없다 했어요. 실제로 여기 청년사업이라는 필드에 나오면 서울대생 거의 없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서울대생이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공무원 해버리잖아요. 대기업 가잖아요. 뭐 하잖아요. 가장 기계 부속품으로 많이 따라가는 애들이 서울대생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명문대 학생들이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할 세계관보다는 더 좁은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생이라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뛰쳐나와서 정말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보다 세계관이 더 넓다는 거에 부러워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네. 이 책을 보면 어쨌든 이 책은 본질을 다룬 책이에요. 인생의 본질은 뭘까? 저는 진짜 뭐든 재밌는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서울대 간기기도 간단해요. 책에 나오지만 타임머신 만들고 싶어서. 타임머신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쵸. 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걸 지금 그리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항상 웃고 다니지만 눈빛이 레이저예요. 보면 알겠죠? 부리부리 하거든요. 이번에는 네, 어떤 분이 제 눈빛을 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바로 바라보고 계신 분 모실게요. 네, 나와주세요. 네, 마치 저에게 질문을 해달라는 듯이. 네. 왜 사세요? 네, 네. 왜 사냐고요? 네, 왜 사세요?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어.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 그 원하는 게 뭔가요? 저는 마케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왜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왜 마케터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게 꽂혔어요. 아, 꽂혀서? 네. 마케터가 되면 좋은 점은 뭔가요? 보다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거? 그런 거? 네. 뭐 인생에 돈은 필요 없나요? 돈은 나중에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여기서 돈이 따라오고 계신 분? 저도 지금 돈이 안 따라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돈은 어쨌든 가치에서 가치를 지금 두지 않는 건가요? 한 중간쯤? 중간?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마케터가 되겠다 그런 것도 있나요? 저 마케터 꿈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자세하게는 못 정했지만 아, 자세히 모르는구나. 네. 네, 그러면 아마 꿈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든 분야는 지금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세계관이 펼쳐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계속 꿈을 꾸다 보니까 나왔어요. 처음에 타임머신이란 꿈을 꾸다가 서울대를 가게 되고 덜컥. 왜? 너무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때가 고3 때예요. 타임머신이란 영화가 개봉을 해버려서 그 영화를 친구랑 보게 됐죠. 그때 저랑 항상 같이 놀던 친구가 있어요. 야자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항상 반에는 그 친구랑 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은 엉덩이를 10대에서 20대 때렸어요. 엎드려 뻗쳐서. 그 다음날 또 사라지는 유일한 사람이 저랑 제 친구였어요. 별걸 다 하고 다녔어요. 춤도 추러 다니고. 지금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 옛날에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친구랑 또 도망가서 영화를 보게 됐죠. 그때 영화가 제 삶을 바꾼 거라고 보면 돼요. 인생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계속 삶이 바뀌게 돼요. 그때 바뀐 삶이 바로 타임머신이란 영화 제목이 타임머신이었어요. 그때 느꼈죠. 아, 타임머신 진짜 타고 싶다. 그 다음에 생각했죠. 내 생에 타임머신을 타볼 수 있을까? 없겠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죠.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단순해요. 생각의 모든 흐름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이런 단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리더들은 단순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아래, 리더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생각에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있는데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 리더들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를 서울대까지 이끌어줬어요. 무려 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제가 내신이고 뭐고 갈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수능을 공대 전체에서 1등을 했거든요. 우와. 네. 우와. 공대 전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가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그때 고3 때 어떤 과학동화라는 잡지에서 특집 칼럼이 게시가 됐었어요. 그게 바로 타임머신에 대한 거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랑 타이밍이 맞았죠. 한참 꿈꾸던 시기에 그 칼럼이 게시된 거예요. 뭐지? 봤는데 타임머신은 이러이러한 원리로 작동하고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끝맺어져 있는 칼럼. 쓰신 분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가면 타임머신을 다루는 거나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리더들은 원래
단순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가야 되겠다. 입학하자마자 바로 깨닫게 되죠. 여기는 타임머신 만드는 곳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서울대 꼴찌가 탄생한 거예요. 저랑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관성이 정말 전혀 없어요. 1, 2년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는 순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저는 연예계도 두드려보고 모델 활동도 하고 상상도 못하죠.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 대학생 커뮤니티 모델이었어요. 영현대라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모델도 했었고 TV도 여태까지 출연한 게 13개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 적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활약하는 개그맨 김진철 씨가 있어요. 그분이 저랑 식사를 하다가 제 명함을 보더니 저보다 출연 프로그램이 많으시네요 라고 했어요. 네. 하지만 단타로 치고 빠져서 못 봤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울대 꼴찌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했어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즐거움만 쫓는 거. 저는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저는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거움을 쫓아보셨습니까? 자, 지금 나는 즐겁게 살고 있다. 손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없나요, 진짜? 네,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네, 여기 출연 안 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그래요. 그러면 왜 살아요? 저는 궁금해요. 네, 앞에 나와보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아까랑 비슷한 질문 해볼게요. 왜 살아요? 재밌으려고 살아요. 아, 근데 지금은 재미없다고. 지금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당장 노력하고 있나요? 지금 재미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네. 살고 싶어가지고 네,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아, 지금 재미가 없지만 나중에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재미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평생 재미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재밌을 수도 있죠. 그러다 재밌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재미없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당장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즐겁고 나중에도 즐거우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걸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거. 걱정을 누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자신? 누가? 사회. 그렇죠. 자신도 만들죠. 그런데 걱정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사회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회와 단절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걱정들 안 할걸요? 혼자 살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면 느끼겠지만 그거는 원래부터 그려왔던 세상일 거고, 왜냐하면 원래부터 여러분은 혼자였을 테니까. 원래 혼자인데 외로움을 느끼진 않죠. 태어날 때부터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걱정은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많이 탄생해버렸죠. 딱 귀를 닫아놓고 자기 자신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라고 걱정이 없겠어요? 저 지금 31살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아직 졸업 안 했어요. 그럼 졸업 유예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70학점 더 들어야 졸업해요. 끔찍하죠. 31살인데 서울대 가면 뭐해? 이제 취직 안 돼요. 그럼 네, 슬프죠. 그렇고 저 지금 회사 하나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돈 없는데 지금 돈 버는 수단도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 번씩 단타로 강연 들어오는 거, 강연 뭐 돈 벌려고 하진 않지만 돈이 되긴 돼요. 근데 정말 집값내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즐겁게 살아요.
왜냐하면 저만 보고 사니까. 억지로 사람들하고 맞춰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본질 얘기만 계속해요. 인간의 본질은 행복이고 즐겁고 싶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밀어놓으면 평생 그날은 오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 명 더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앉으신 여자분 나와주세요. 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이쁘신데 왜요? 아니요, 네. 네. 자신의 끝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 끝이요? 네. 뭐 인생의 끝이요? 네, 철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끝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놓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그냥 행복할 때 계속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인생의 끝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끝이요? 네. 제가 죽을 때? 죽을 때? 네.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니까 또 인생을 어떻게 만약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떤 또 대구에서 스탠딩 피플이라는 강연단체가 있던 강연에 섰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던져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의 끝은 언제입니까? 물어보고 저의 끝은 언제인지를 생각해봤죠. 그때 제가 답변한 거는 저의 끝은 내일입니다. 끝이 내일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어도 영원히 없다. 오, 그것도 하나가 되죠. 오늘을 가장 열심히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내일은 평생 오지 않을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늘이에요. 내일이 끝인 게 환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 저는 몇 살인지 아까 얘기했나요? 이런.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나이보다는 어려 보이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대답하기 싫어서 단타로 빠진 거죠. 네, 라고. 아, 좋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백미? 여기 나이 제일 많으신 분 혹시 몇 살이에요? 내가 제일 많을 것 같다. 그럼 돌아가면서 나이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아니요. 네. 그래요. 그럼 제일 많아 보이는 분 제가 찍어볼까요? 뒤에 모자 거꾸로 쓰시고 계신 분. 몇 살이세요? 24살입니다.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더 많은 분이 계시겠네요. 난 24살보다 많다. 좋아요. 몇 살이세요? 5시. 저도 25입니다. 25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있나요? 아니, 못 깨닫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인생에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걸 깨달은 게 몇 살 때냐면 29이에요. 갑갑하잖아요. 여러분들 29까지 뭐하고 살았길래. 진짜 놀기만 했어요. 부모님 속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섞였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섞이고 있죠. 그게 이제 느끼게 된 거는 결국에는 세계관 때문이에요. 어쨌든 29살에 깨닫고 나서 저한테 벌어진 일들은 TV 출연, 전에 나왔던 거랑 좀 달랐죠. 제가 30살에 SBS 스타킹에 출연하죠. 작년이에요. 출연해서 우승을 하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작년 9월 책이 나오죠.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29살 때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뭘 했느냐?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인생을 위해 살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냥 단순히 취업할 시기를 놓쳐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모든 게 2년 동안 지금 저랑 29살 때까지는 무려 그 어떤 사람보다 이룬 게 없었던 단지 놀기만 했던 제가 그 2년 동안 제 동기, 저랑 나이가 같은 애들 중에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9까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사회로부터도 먹고 부모로부터도 먹고. 왜냐하면 그 전에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화성인 바이러스, 그 전으로 넘어가면 아찔한 소개팅. 제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욕이 미친 듯이 나왔어요. 칭찬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제 이름 네이버에 치면 책 나오죠? 작가님 인터뷰. 어우, 진짜 요즘에는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쳐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29때 어떤 계기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문득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분 더 모셔볼게요. 이번에는 제일 이쁜 옷을 입은 노란 화사? 네, 화사한 옷을 입은 분을 모셔볼게요.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꿈이 뭐예요? 꿈이요? 해외 광고 마케터요. 해외 광고 마케터요? 네. 꿈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의 가치를 높이는 일? 가치를 높이는 일? 그럼 꿈이 해외 광고 마케터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나이요?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시기든 나이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든 뭐 상관없어요. 한 35? 35? 네. 그럼 그때부터 꿈이 없이 살아가겠네요. 꿈이 아닐 것 이루어졌잖아요. 같아요. 그럼 더 나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람들 얘기할 때 꿈을 물어보면 목표를 얘기합니다. 꿈이 뭘까요? 꿈은 말 그대로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게 꿈인데, 꿈을 물어보면 장래희망 꼭 목표고요. 나중에 꿈이 사라지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한다고 얘기했죠. 말 그대로 꿈이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에서 꿈을 꾸기 어려울까요? 꿈이 있는 사람 여기서 손 들어주세요. 난 아직 꿈이 없다. 꿈 없는 건 부끄러운 일 절대 아니에요. 손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저는 굉장히 혼자서 하루에도 12시간 철학적인 상상을 많이 해요. 모든 의미를 뒤집어 봐요. 꿈은 뭘까? 저는 꿈을 꾸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하고 왜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은 꿈을 꾸라고 강요를 하는가? 저는 그게 본질이 뭘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냈죠. 그러면 내가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가져가보자. 여기서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요. 한 분 모셔서. 네. 그러면 앞에 안 나오신 유일한 남자분 나와주세요.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운동이요. 운동. 예. 또 음악 듣는 거, 영화 보는 거, 책 읽는 거. 책 읽는 것도. 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저는 짜장면, 피자, 네. 탕수육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운동할 때, 뭐 음악 들을 때, 책 볼 때 어때요, 기분이? 그때는 정말 뭐든 걱정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네. 그냥
머릿속이 그냥 깔끔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저만의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면 어때요? 정말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 평온하다는 느낌은 어때요? 그런 네. 세상에 나만 있다, 평온하다. 그럴 때 평온하다가 느낌인가요? 느낌. 느낌은 그 산들바람이 불면서 그 푸른 초원 위에 그냥 누워서 그냥 있는 네. 바람의 느낌이요. 혹시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평화? 평화? 아니면 그러니까 그 감정, 그 감정을 이끌어 보세요. 포근함? 포근함. 네. 그러면 포근하다가 지금 느끼고 싶은 최고의 감정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좀 1인자가 된 느낌? 1인자. 네. 1인자가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좋다, 그리고 평온하다, 포근하다 이런 느낌은 또 다 다른 감정인데 네.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혹시 행복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행복합니다. 1인자가 되면 행복하고, 포근하면 행복하고, 평온하면 행복하고, 좋으면 행복하고. 네. 네. 그러니까 행복 안 할 때도 있겠지만 1인자가 네. 행복 안 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살면서. 살면서? 네.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가끔 행복이 네. 정말 그냥 삶 전체를 봤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보니까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좋아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뭐하면. 행복하면 즐겁고, 행복하면 좋고, 행복하면 포근한 게 아니라 이쪽이 상위 개념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생각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면 혹시 행복이란 감정을 어떤 활동에서 느껴본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활동에서? 최근. 최근에 제가 어떤 것을 기획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에 그래요?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미래 하고 싶은 일하고도 이제 관련이 생겼나요? 예, 관련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럼 나중에 뭐 마케터가 되고 그런 일들이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저는 일단 마케터는 좀 큰 부류고요. 네네.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 네. 광고도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사람,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네.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네. 또 지친 이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으면서 상품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네. 예, 조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광고 대행사, 광고업자가 되고 싶어요. 그 광고업자는 몇 살에 될 수 있을까요? 못해도 30? 음. 네, 30 정도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꿈이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은 사실 없는 게 아닐까? 세상에 꿈을 강요해서 만들어놨는데 꿈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가장 근본적인 행위의 욕구는 좋아하는 거에서 나와요. 난 좋아하는 걸 할 때 행복하니까. 뭘 하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이란 감정에서 그러면 내가 언제 행복하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그 서울대학교의 캠프를 강원도 정선 애들이 캠프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보내서 온 거였는데 거기에 참가할 때만 해도 저는 그 전에 멘토링을 10개 넘게 했었고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 가면 또 멘토들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뭐 친해지니까 무슨 저한테 또 네트워크가 생기고, 멘토링은 저에게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온 캠프,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때 온 캠프에서 제가 삶에 뭔가 행복을 찾은 거 5박 6일이었어요. 그리고 5박 6일 동안 저는 아이들을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재우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5박 6일간 그런 일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멘토들보다 아이들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갈 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랑 연락하실 거예요? 응, 당연히 할 건데. 야, 진짜죠? 선생님 연락하셔야 돼요? 다음날 또 물어봐요. 선생님 연락하실 거예요? 오, 당연히 할 거지. 왜 안 한다고 생각해? 알겠어요. 꼭 하셔야 돼요. 애들 버스 타기 전에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연락하실 거예요? 나 한다니까. 왜?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버스를 탔다 다시 내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연락 안 하셔도 돼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다 연락한다고 해놓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때 결심했죠. 반드시 연락하겠다. 그 다음날 강원도 정선을 바로 내려갔어요. 아이들 다 만나고 왔죠. 너희들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시간 있을 때 돈 있을 때마다 내려가서 아이들 보고 왔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살아온 게 3, 4년.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1, 2학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 제가 노력과 시간과 모든 걸 소비하면서 갔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만나는 그 순간이. 그때 제가 행복이란 게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를 느꼈던 거죠. 아이들이 누군가가 나로 인해 성장할 때, 행복해할 때. 그때 이제 제 삶의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관련 사업, 정말 많은 사람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사업 쪽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어서 세상의 부를 가진 다음에 재분배도 하고, 그게 한 40살까지 목표. 그 다음에 한 45에서 50살 10년 뒤에 대통령 되고, 그 다음 10년 뒤에 우주산업 개발하고,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주산업 개발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인류를 다 행복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목표들이 단계적으로 생긴 거죠. 그게 제 인생의 목적에서 바탕한 목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꿈이 사라진 거예요. 내 가치, 행복이란 가치는 본질적인 거. 그걸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목표가 나왔죠.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꿈은 허상이 아닌가. 맹목적으로 말하는 꿈들이 어쩌면 목표, 목적, 가치 이것들의 혼합적인 작용으로 개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꿈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꾸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렇게 가치, 목적, 목표 단계대로 밟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짜 공부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뭐든지 하면 되는 것들. 저는 IQ가 156이고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사업하는 거 정부 지원금 4천만 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연, 그 세상이 저를 많이 불러줘요.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만히 있을 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놀아요. 저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시간 많고, 드라마 보는 시간 많고, 예능 보는 시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열심히 산다고 얘기하죠. 그거 왠 줄 아세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안 되거든요. 이만큼의 업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살구나 잠정적으로 결정 지어버려요. 진짜 널널하게 사는데 결국은 자꾸 상대적인 시각을 가져가는데, 나를 위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는지 아세요? 저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게임으로 얘기하면 NPC예요. 넌플레잉 캐릭터.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숨을 쉬어보면 제 숨이
이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타고 들어가서 흉곽에 갇혀있는 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느껴보면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제가 그 감정을 대신 느껴줄 수 없어요. 저는 이 삶에 제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행동 패턴은 그냥 논플레잉 캐릭터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적을 때 NPC예요. 여러분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게임이든 만화에서든 영화에서든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자각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책을 써야 되겠다. 이 책 며칠 만에 썼는 줄 알아요? 3일 만에 썼어요. 어느 순간 써야 되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376페이지 3일 만에 썼어요. 어느 순간 춤을 진짜 못 춰요. 댄스 페스티벌에서 우승했어요. 어느 순간 모든 게 생겨요. 제가 유일하게 예전에 출연 못했던 방송 SBS였는데 갑자기 스타킹에서 출연하라고 해서 출연했잖아요. 갑자기 불현듯 모든 게. 제가 우승할 줄 알았나요? 저는 장기도 없는데 다른 친구도 성대모사, 노래, 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장기 가지고 나왔는데 저 장기가 없었어요. 섭외 들어왔으면 뭐 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해본 적 없는데 촬영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승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대단해서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단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IQ 156 서울대 이거 제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책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방법만 깨달으면 돼요.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죠. 그건 저도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군중의 일원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옆 사람들은 여러분들 눈에 숨 쉬니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잡마케터가 돼도 좋아요. 저처럼 CEO가 돼도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뭘 하면 뭐가 따라온다는 말 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 모두는 이걸 위해서 이게 따라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치만 보고 따라가 보세요. 거짓말같이 따라오긴 해요. 진짜. 지금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도전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30살, 31살인가 그때 이 책의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10년 뒤에 새로 계획을 하고 있죠. 10년 뒤에 나는 대한민국 꼴찌라는 책을 내겠다. 그리고 10년 뒤에 나는 글로벌 꼴찌라는 책을 내겠다. 3부작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식 그리고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오늘 제가 길 가다가 우연히 제 멘티를 만났어요. 강원대에서. 제 멘티는 전국에 퍼져 있거든요. 지금 정말 친해요. 아직까지 친해요. 그 친구도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 혹시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 만약에 많이 들면 저한테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카운셀링을 받든 멘토링을 받든 뭘 받든 한번 받아보세요. 걱정 제가 날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가죠. NPC도 제가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한 명 한 명.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엔 북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천엔 북스다 채널, 친절한 세희씨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세요. 평생 직장이 없어진 불안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노하우를 배우다. 도서출판 하나의 책, 김대중 저자의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힘, 소셜 브랜딩. 잡초 같은 인생에도 소중한 무엇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비와 함께 여행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낸 동화. 도서출판 매직하우스 김세준의 내 이름이 뭐예요. 본 방송은 디자이너 맞춤 수제화 앤마이, 여성 인터넷 신문사 쉬즈 라이프, 창조적인 주얼리 기업 도쿄앰펄 안동점, 촬영 장비의 메카 한은진,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러브앤땡스에서 함께합니다.